그러면은 오늘 고장글이 써본 법 12회 차고요. 오늘은 좀 복습의 문제가 많죠. 이제 저번 주에 중간태, 수동태의 구체적인 용법들을 봤고 아무래도 이거는 좀 예문들을 실제로 보면서 익혀야 하는 측면도 있고 아직 형태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연습 문제 시간을 할애를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법 내용은 하나만 나갑니다. 하나만 나가는데 좀 새로운 내용은 나와요. 형태적으로. 전혀 뭐 용법에 반해서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형태에 있어서 좀 복잡한 제3변화, 명사변화를 배울 것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많이 낯선 겁니다. 그래서 제1변화, 제2변화하고 굉장히 다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용법으로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래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거실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형태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문법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저번에 못 봤었던 예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1번, 네, 1번 문제를 언제나처럼 유진님 스타트를 좀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헤 아타나토스 푸시케 아우크가 아니라 우크 아디케이타이 휘포 뚜 아디쿠 폴리뚜. 그 불멸하는 영혼은 그 의롭지 못한 시민에 의해서 부당하게 대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부당하게 되어지지 않았다. 예. 우리는 아직 과거형을 배우지 않았어요. 네, 대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 모든 것을 조금 어색하겠지만 아무래도 네, 쓰여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대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디게이 따위는 어떤 태인가요, 주진님? 네, 3인칭 단수 중간태입니다. 음, 중간태라고 하면은 이제 불의를 저지르는 게 돼요. 아, 네. 그럼 수동태일까요? 그렇죠. 수동태라고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휘포 다음에 오는 속격이 이 수동태의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시민에 의해서 부당하게 대해지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행위를 받는 그 객체가 되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타나토스는 지금 그 프리바티브 아죠. 결여에 아가 붙어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트엔딩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헤프시케라는 여성 명사가 맞지만 아타나토스라는 오스로 끝나는 형태가 온 겁니다. 아타나 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타나토스, 아타나톤이라는 트엔딩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의 경우에는 남성과 똑같이 어미를 가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가서 김민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읽어보고 해석하겠습니다. 네, To erga stai en de heshiko neso adinaton estin. 조용한 섬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로 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아디나톤 그러면 성과 수가 어떻게 될까요? 성수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디나톤이요. 네, 그, 그 잠시만요. 안수, 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디나톤, 어, 이거는 제가 그 저걸로 했습니다.
중성, 단수, 주격으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성단수 주격 맞아요. 왜 중성단수 주격일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또가 아티큘러 인피니트로 해가지고 음, 잠시만요. 제가 이게 아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섬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해석을 해놓고 네, 맞습니다. 예. 또와 같이 또의 보어격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음, 또를 맞춰주려고 예. 음. 주격, 단수, 중성으로 했습니다, 네, 선생님.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에르가드 스타이니까 이 에르가드 스타이의 그 중성 단수 관사, 주격 관사 또가 붙은 아티큘라 인피니티브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져서 아디나톤이라는 중성 주격 단수 보어로 형용사 보어로 지금 사용해 준 거죠. 또는 없어도 됩니다. 이제 주어로 쓰인 아티큘라 인피니티브에서는 관사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에르가디스타이 엔데 헤시코 네소 아디나톤 에스틴 해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사실은 대답을 하실 수 있고 이 대답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거치셨어야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형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형태인지 알고 그 형태의 가능성이 물론 많죠. 아디나톤 같은 경우에는 중성 주격 단수도 되고 그 대격도 돼요. 대격 단수도 되겠죠. 아디나톤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남성, 여성 대격도 돼요. 남성, 여성 단수 대격. 왜냐면 아디나토스는 여기도 프리바티브 아가 붙어 있어서 투엔딩 형용사니까 남성, 여성 대격이 다 됩니다. 아디나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태부터 접근한다면 그렇게 많은 가능성들을 다 떠올린 다음에 소거해 나가는 방식 푸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 소거를 하는 것이 조금 빨라지는 것이 이제 읽다 보면은 또 에르가트 스타이가 나왔으니까 중성으로 꾸며주는 뭔가가 있어야겠다라는 구문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이 아디나톤이 중성 단수 주격이라는 걸 금방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구문을 예측할 수 있으려면은 방금 하셨던 것 같은 문법적인 설명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또가 에르가즈 데스타이에 붙는 아티큘라르 인피니티브를 만드는 중성 주격 단수 정관사고 그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에르가즈 데스타이가 지금 주격으로 쓰이고 있고 그러면은 이 주격인 또 에르가즈 데스타이가 주어가 되어서 아디나톤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곧 그 문법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뜻만 이해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뜻은 뭐 때려 맞출 수 있어요. 때려 맞출 수 있는데 때려 맞추는 것에 정확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형태 하나하나의 문법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조금 AI가 캐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을 그러면 이재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호이 아노시오이 아델포이 로이 도루룬타이 엔테 오이키아. 어, 그 불경한 형제들이 그 집 안에서 서로 꾸짖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이도 룬다이는 어떤 태일까요? 로이도레오의 현재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복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중간태가 쓰이고 있을까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일단 수동태가 되면은 꾸짖게 된다라고 하면 좀 너무 어색해지고 어, 중간태로 보게 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이제 서로 상호간에 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태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중간태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경한 형제들이 집안에서 질책하고 꾸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문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100%인 건 아니고요. 지금은 호이 아노시오의 아들 포이가 주어고 로이도른다이를 상호성을 뜻하는 상호성이 함축된 중간대로 보자라고 해서 서로 싸운다라는 그 해석이 나온 거고요. 그 해석을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거는 휘뽀 속격이 없다는 거. 행위자를 얘기해 줘. 근데 행위자가 없어도 행위자를 나타내 주는 휘뽀 속격이 없어도 수동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맥상 앞이나 뒤에 만약에 이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혼난다거나 할아버지한테 혼난다거나 할머니한테 혼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로이도르 따위는 수동태로 쓰인 겁니다. 그때는 맥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형태상으로는 중간태, 수동태 둘 다 현재 시제 직설법에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중간태는 아니에요. 가능성을 봤을 때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4번으로 넘어가서 신보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혜님 마이크. 잠깐만요. 마이크를. 네, 지금 들립니다. 네. 호 바르바로의 트레페스테 아이스텐 아프론 호돈. 야만인들아, 너희는 좀 험한 길로 방향을 틀어라. 트레페스테 에이스테나. 네, 험한 길로 씁니다. 네, 그렇죠. 이 트레페스테는 지금 명령형이겠죠. 물론 직설법도 형태가 똑같이 생겼는데 오 바르바로 이 하고 불렀으니까 명령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맥락상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땐 아포론 호돈. 자, 호돈, 호도스도 오스로 끝나지만 여성명사죠. 해 호도스예요. 그래서 여성명사이지만 아포론이라는 아포로스라는 트윈딩 형용사가 붙었기 때문에 대격 형태에서 아포론이 됩니다. 그래서 땐 아포론 호돈. 네, 험한 길. 포로스가 어떤 통로, 어, 통로라는 뜻이고요. 조금 추상적으로 방도, 어떤 수단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뽀레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움직인다라는 뜻의 동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우포로스 그리고 그걸 추상 명사한 에우포리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유통이 잘 되는 뭔가 그래서 풍족한, 풍요로운 또는 뭔가 일이 잘 되는 순조로운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인 거예요. 아포로스는 방도가 없는, 통로가 없는, 길이 꽉 막힌. 여기서는 정말 말 그대로 아포론 호돈하면 그래서 길이 없는 난관에 봉착한 길, 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추상명사화되면 아포리아라는 표현이 돼서 아포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플라톤 대화편에서 마지막에 플라톤 대화편, 초기 대화편이 그런 식의 어떤 구성이죠. 정의라는 게 뭐니? 뭐 경건이라는 게 뭐니? 용기라는 게 뭐니?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물어봐요. 누구한테? 똑똑하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물어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근데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은데 해서 또 논파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다음 후보가 나오고, 또 논파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소크라테스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처음에 물음을 받았던 사람도 이제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다들 아포리아의 상태가 되어서 끝납니다. 그게 이제 아포리아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길이 없는. 그게 이제 플라톤 초기 대화편의 전형적인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리아라는 표현은 거기서 나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서 전민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민규님 5번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 수 없나요? 이제 단어들은 대강 다 적혀 있어서 어떡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요즘 보겠습니다. 네네. Dia totus
헤메테루스, 스윈마쿠스, 마케스타의 알레로이스, 헤민헤니케, 아포로스, 에스틴. 음, 우리의 동맹군들이 서로 싸움으로 인해, 그러니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는 아포로스하다인데 아포로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포로스 앞에 나온 이야기죠. 어려운 난관에. 그래서 아, 예, 네, 그럼 구해지지 승리가 않는다. 어렵다. 네, 승리가 잘 우리한테 어렵다. 승리할 방도가 안 보인다. 뭐 이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자, 꽤 어려운 문장이었는데 뭐가 어려웠냐 하면은 이제 투스 헤메세로스 쉰마코스. 전민균 이거 무슨 격이죠? 풀스니까 대격입니다. 그렇죠. 왜 대격일까요? 음, 음,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잘 하셨네요. 네. 이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뭐 뜻을 맞추면 잘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대격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내 생각은 이렇다. 저 기억났습니다. 어, 부정사의 주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정사의 주어. 아체이라고 하는 그게 있죠. 그리고 또 유진님 또 하나의 후보를 주셨어요. 앞에 디아가 있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디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는 어떤 설명이죠, 유진님?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장 해석을 우리의 동맹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승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네네네.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동맹군 때문에 싸우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고요. 마케스타이가 그 아티큘러 인피니티브로 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라는 뜻의 주어라고 해석을 했고요. 에스틴 이 동사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의 동맹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승리이다라고 네네 김민우님께서 써주신 것 같이 아, 해석을 했습니다. 아, 아하, 아하.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은 아, 이제, 왜냐면은,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건데, 그렇게 되려면 또가 디아 앞에 있어야 돼요. 또 디아투스, 아, 헤메테루스, 심마쿠스, 마케스타 이렇게 씁니다. 그 뜻은.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뭐 딱히 문법책에 어순이 이렇다라고 딱 적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전치사에 붙는 단어는 전치사 바로 뒤에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스 헤메테루스가 디아 뒤에 나와야 됩니다. 디아투스 헤메테루스. 그런데 만약에 디아 또가 나왔다? 그러면 또 이하 전체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디아에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순이 비록 자유롭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세트를 만드는 그런 구속시키는 전치사 같은 성분은 그건 좀 어순에 있어서 엄격한 순서가 있고는 합니다. 네,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디아랑 또의 순서가 그래서 정해져 있는. 디아 다음에 또가 나왔으면은 이 또가 이어지는 마켓 스타일에 이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켓 스타일을 보충해주는 다른 성분들이 다 세트가 되어서 또 이하의 이 전부가 디하에 걸리게 되는. 그래서 또 이하 때문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가 대격이에요. 주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틀리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형태상으로 가능한 추측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틀린 겁니다.
형태부터 이제 틀리는 거면 형태에서 나올 수 없는 추측은 형태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는 이 단수는 어순을 아직 그 문장을 많이 보시지 않아서 어순에 있어서 틀리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 아까 하셨던 것처럼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승리다. 두 번째, 그리고 김민우님과 이제 아까 유진님이 해석하셨던 우리의 동맹군들로 인해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승리다라고 했을 때 하나 더 어려운 거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승리다라고 하려면 해 니케 아포로스 에스틴이라고 쓸 수 없어요. 해 아포로스 니케라고 써야 돼요.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수식적 위치랑 서술적 위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 니케 아포로스 에스틴이라는 거는 아포로스가 해 니케의 수러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의 빼도 박도 못하게 해 니케가 주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주어로 보고 하나 가능한 거는 여러분처럼 만약에 이제 또 마켓 스타일을 주어로 본다면 또 마켓 스타일이랑 해 니케랑 동격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를 다시 다른 단어로 써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해석대로 하면은 또 디아로 만약에 써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해석을 김민우님과 김유지민의 해석대로 쓴다면 또 디아라고 쓰면 돼요. 또 디아투스 헤메테루스 시마쿠스 마케스타의 알렐로이스라고 쓰면은 그 뜻이 나와요. 우리의 동맹군들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이게 또 디아라고 했을 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그 또 이하가 해 니케와 동격이다라는 거는 구문상으로 가능해요. 근데 문맥상으로 좀 어렵겠죠. 우리의 동맹군들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왜 승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문맥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는 일단은 디아 전체가 여기 디아 또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전치사 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하고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니케 아포로스 에스틴이 주어 수러예요. 헤니케는 아포로스 하다. 누구에게? 해민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는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승리를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디아 또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디아 또 이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자, 아르티큘러 인피니티브로 쓰일 때 조건은 중성 단수 정관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주격도 될 수 있고 대격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디아에 붙는 대격이 된 겁니다. 디아에 붙는 대격. 그래서 이 또는 마케스타이에 붙는 아티큘러 인피니티브를 만드는 정관사예요. 대격 단수 중성 정관사. 그리고 이 헤메테루스, 투스 헤메테루스 심마쿠스는 마케스타이의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대격으로 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이제 아쿠자티부스 쿰 인피니티브. 인피니티브와 함께 쓰인 아쿠자티부스라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ACI라고 쓰고 독일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아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체이라고 그냥 제가 부릅니다. 뭐 ACI라고 하셔도 되고 아쿠사티브스 쿰 인피니티브라고 하셔도 되고 일본에서는 좀 한자어로 풀어서 어, 부정사 대격 구문, 대격 부정사 구문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풀면 좀 더 설명적으로 말하면 대격을 동반하는 부정사 구문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거의 이거의 번역이 되어서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저는 줄여서 아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투스 테메테루스 실마쿠스는 아체이의 주어고요. 의미상 주어고요. 그러니까
왜 의미상 주어로 봐야 되냐? 마케스타이 알렐로이스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마케스타이는 싸우다라는 뜻이 중간태 동사입니다. 마코마이 동사예요. 원래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메디아탄 중간태로 원래 쓰이는 동사라서 마코마이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랑 싸우다라고 할 때도 마코마이를 써요. 근데 여기는 뒤에 알렐로이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라는 뜻입니다. 서로와 알렐로이스는 데이티브예요. 그리고 역격이에요. 알렐로이스 자체가. 그래서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마켓스타일은 어떤 중간태다? 상호적인 중간태. 상호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간태. 그래서 우리의 동맹군들이 서로 간에 싸운다라는 것으로 인해, 싸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는 어렵다, 난망하다. 뭐 그 정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매우 어려운 문장이에요. 매우 어려운 문장인데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아르티큘러 인피니티브를 쓰고 그 아르티큘러 인피니티브 속에 구문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되게 많이 써요. 라틴어에 비하면은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라틴어에는 아르티큘러 인피니티브라는 구문이 없으니까 다른 문법 형태를 써야 되거든요. 접속사를 쓰든 뭐 다른 걸 쓰든. 걔네는 걔네만의 쓰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어는 관사를 통해서 동사를 명사화하는 게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그러면은 이제 전치사를 붙이는 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장을 부정사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전체 문장을 부정사로 만든 거에 전치사를 붙여요. 그런 식으로 뭐뭐를 위해서, 뭐뭐 때문에, 뭐뭐와 함께, 뭐뭐 할 때라는 식으로 쓸 수 있는 구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한 사례로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중요한 어순상의 규칙의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디아 다음에 전치사에 붙는 대상이 바로 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투스 헤메테루스 쉰마쿠스가 디아에 붙을 수가 없다. 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좀 부족한 지점 있으셨을까요? 예, 없으시면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번역이죠. 네, 그래도 다들 잘 하고 계시고 다시 또 1번으로 넘어가서 1번을 장지은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He arete gignetai hetu bioarche tu anthropo. 덕은 인간에게 삶의 원리가 된다. 인간에게 삶의 원리가 된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해 아레테와 해 뚜 비우 아르케가 뭐 둘 다 관사가 붙어 있어서 사실은 둘 다 주어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문장을 이해해 보면은 이쪽이 주어가 되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그리고 이쪽이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쪽이 설명항이죠. 이쪽이 피설명항이고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미덕은 덕은 삶의 뭐 시작 기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원리라는 뜻도 됩니다. 원리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뚜비우라는 속격 명사는 관사, 명사 사이에 있는 수식적 위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을 유지수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해석을 완벽하게 하진 않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디오케타이 오 스트라테고스 휘포 톤 폴레미온 프로니모스 카르 에스팀. 아,
이게 디오케타이의 뜻을 몰라가지고 제가 옆에 적어드릴게요. 자, 디오, 호 하면은 쫓다라는 뜻이에요. 쫓다, 쫓아가다. 음, 네. 저는 장군은 현 그도 그럴 것이 장군은 현명한 적들에 의해서 쫓기지 않게 된다. 라고. 음. 자, 프로니모스의 격이 어떻게 되죠? 프로니모스의 격. 어, 주격인가요? 음, 주격이죠. 아, 제일 먼저 나오는 형태니까. 그럼 현명한 장군은 그렇죠. 현명한 적이 될 수 없겠죠. 지금 아, 휘포 돈 플레미오는 속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휘포에는 속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니모스는 주격을 꾸며줘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가르는 원래 이제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라고 잘 번역해 주셨는데 어쨌든 가르 같은 파티클이 왔다는 거는 문장이 한번 끊긴다는 소리. 문장이 한번 끊기고 그 다음 문장의 두 번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같은 기능을 그래서 한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쭉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하고 끊고 그 다음 문장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스트라테고스 장군은 우디오케타이. 자, 우디오케타이의 태는 어떻게 된가요?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중간태인가요? 저는 수동으로 하긴 했습니다. 네. 왜 수동일까요? 일단 에타이가 중간 수동 이 그렇, 형태인데, 네. 네. 그런데 왜 수동인 거죠? 중간 수동이 다 될 수 있는데? 휘포 뒤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휘포 속격이 나오면 행위자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구는 쫓는 게 아니라 쫓기는 거죠. 그래서 쫓긴다. 누구한테? 똠볼레미온, 적들한테. 아, 근데 쫓기지 않는 거죠. 맨 앞에 우가 있으니까 부정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쫓기지 않는다. 끊어주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현명하니까 누가? 호스트라테고스가 장군이 굳이 주어는 한 번도 안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주어 생략해주고 보어만 써준 겁니다. 프로니모스 에스티. 그는 현명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문장 해석하실 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는 게 그냥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3번을 선미님 방금 들어오셨나요 혹시? 처음에 아까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선미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시험 고생하셨어요. 아, 지금 대학에서 시험 기간인가? 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종강하고 종강하고 나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 한 달씩 느려요. 그래서 4월 개강, 10월 개강이라서 12월은 뭐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연말 연시라서 다들 뭔가 조금 노는 분위기도 있으면서도 또 1월에는 시험이고 이러니까 약간 연말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뭔가 종강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고 하니까 아무튼 간에 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3번이었죠?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돈 것 같아요. 유진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읽고 해보겠습니다.
타이코라이 루온타이 카타라이 엔도 포타모. 그 소녀들이 그 강 안에서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깨끗하게는 카타라이죠. 예. 왜 깨끗하게라고 해석하셨나요? 어,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생각했는데요. 일종의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종의가 아니라 서술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아, 네, 서술적 위치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 왜 깨끗한 소녀가 아니냐? 깨끗한 소녀들이 강에서 씻는다. 라고 하면 왜 안 되냐? 사실 뭐 말이 이상하긴 하죠. 깨끗한데 왜 씻겠어요? 안 씻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뜻도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본다면은 하이 까타라이 코라이가 아니라 하이 꼬라이 까타라이라는 서술적 위치에 형용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에서는 그게 부사처럼 돼요. 결국에는 결과적인 어떤 어, 용법처럼 되기 때문에 결과나 어떤 방식, 그러니까 동사 쪽에 가깝게 해석한다는 게 결국엔 그렇게 되죠.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와 깨끗하게 씻는다는 얘기가 결국엔 그거죠. 깨끗하게 씻는 거랑 더럽게 씻는 거가 뭔가 부사로 해석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씻는 거의 방식이 깨끗하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어에서 그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적 위치에 놓이면 그렇게 부사적인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녀들은 씻는다. 깨끗하게 강에서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루온타이는 그래서 중간태겠죠. 여기서는 자기 몸을 씻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 신체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로서 전형적인 중간태 동사, 중간태 의미가 되겠습니다. 능동태도 있어요. 능동태도 있어요. 루오라고 하면 능동태로 쓸 수 있습니다. 씻기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그럼 다시 가서 4번을 아까 누가 하셨더라? 순서가 이걸 계속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김민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레이톤 크리손 베레스타이 에이스텐 오이키안. 어, 너는 황금을 집안으로 나르기를 원하는가? 로 해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블레이 너는 원하는가? 잘 보셨습니다. 2인칭 단수 직설법 중간태 형태죠. 근데 이제 아티카 방식으로 블레이라는 형태가 아티카 산문에서는 거의가 아니라 고정으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레가 아니라 블레이. 자, 그리고 황금을 가져가기를 원하는가? 페레스타인은 지금 중간태로 해석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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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여기선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레스타일을 중간태로 봐서 중간태로 보면 톤 크리소는 중간태 동사 페레스타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가져가서 뭔가 자기 걸로 챙긴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거니까 가져간다.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 가져간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이익에 관련된 뉘앙스를 표현해주기 위한 중간태가 되고요. 수동태로도 될 수 있겠죠. 왜 수동태가 될 수 있을까요? 크리손이 의미상 주어가 되면 되죠. 대격이니까. 그래서 너는 원하니 황금이 집으로 가져가지기를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중간태 쪽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이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황금이 가져가지기를 너는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이 구문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을 이재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세타이 카이토 코스미온 플레토스 토이스 아디코이스 데마고고이스. 어, 질서를 갖춘 대중조차도
불의한 선동가들에 의해 복종되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복종되었다. 복종되었다. 어, 복종되었다. 종, 자, 복종하고 있다로 하겠습니다. 음. 페이토 동사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뉘앙스 차일 수도 있는데 중간태로 쓰면은 복종하다고요. 복종하다. 수동태로 쓰면 설득당하다예요. 그래서 사실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어떤 차이냐면 좀 더 설득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서 휘포속격으로 써서 설득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오면은 그러면 수동태로 씁니다. 중간태로 쓸 때는 휘포속격이 아니라 역격을 써요. 역격을 쓰고 그때는 꼭 그쪽이 설득해서 넘어갔다라기보다는 그쪽이 설득한 것보다는 그쪽이 실제로 설득을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쪽에 설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의 결과로서 자기가 마음을 바꿔서 말을 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복종했다. 라는 게 중간태의 의미예요.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A가 B한테 복종한다라는 결과는 똑같은데 표현하는 관점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홀라당 넘어간 것처럼 이 사람은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홀라당 넘어간 것처럼 표현하면 수동태인 거고 그 말에 이 사람도 A 쪽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바꾸고 설복이 되면은 중간태인 거예요. 조금 그 정도의 뉘앙스예요. 실제로 구문에서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휘포속격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여기는 중간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역격이 나와 있기도 하고, 잘 읽어보면은 사실은 중간태로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까이또 코스미온 플레토스라고 주어를 써주고 있죠. 아까 까이 해석 잘 해주셨는데요. 이 까이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는 까이입니다. 왜냐면 이어주는 대상이 필요 없죠. A, B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한 문장뿐인데 까이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것조차도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까이도 뒤에 있는 거를 바로 뒤에 나오는 대상에 대해서 붙어요. 부사로서의 까이도. 그래서 까이 또 코스미온 플레토스 하면은 또 코스미온 플레토스조차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갖춘 대중조차도 또이스 아디코이스 데마고고이스 올바르지 못한 대중선동가들에게 복종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죠. 페이테 따이. 그래서 이거는 중간태로 봐서 질서를 갖춘 대중조차도 대중선동가의 말을 아디코이스의 말을 들으면은 자기가 자기 말에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설득해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지금 이 데마고고이스한테 완전 놀아단다고 묘사하기보다는 얘네들이 하도 말을 교묘하게 잘해서 질서를 갖춘 대중조차도 그 말을 들으면 스스로 마음을 바꿀 정도다. 라는 뜻의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중간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페이토 동사의 중간태와 수동태의 차이는 좀 그런 뉘앙스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여기 또 잘못 표시됐네. 플위가 아니라 플레입니다. 플레토스. 네. 추상적으로 그냥 많음. 근데 뭐 추상적인 뜻으로 쓰이는 경우 사실 별로 없고요. 뭐뭐의 많음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래서 뭔가의 많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속격을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많은 뭐뭐가 되는 거고. 영어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 하죠. A lot of 어쩌고, a few of 어쩌고. 그 of가 결국 속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다 유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또 플레토스만 써서 멀티튜드 하면은 영어에서도 그런 것처럼 대중, 다수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신보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Arquetai ho polemos entende hede Atenaion kai Peloponnesion kai ton ekateplois 심마콘. 심마콘. 전쟁은 이미 여기서 아테네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들 그리고 그들 각각 동맹 사이에서 시작된다. 된다. 사이에서? 사이에서는 어디서 나온 거죠? 스카이돈 에카 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번역하라면은 저도 사이에서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자, 그죠. 문법적으로 보기 전에 한 가지 발음만. 에되고요, 여기는. 자, 콤마가 이쪽으로 돼 있으면은, 기시금이 없죠. 에되고, 뒤에는 헤카테로이스. 여기는 있죠. 그래서, 이 모음 위에 있는 기식 표시, 콤마 표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르케타이, 호 볼레모스 엔텐데, 에데 아테나이온, 까이 펠로폰네시온, 까이 돈 헤카테로이스, 심마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다, 시작되고 있다. 이미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어, 엔텐데가 그때부터란 뜻이고요. 부사로. 에데가 벌써 이미라는 이것도 부사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테나이온 가이 벨로본네시온 가이 돈 헤카테로이스 심마콘의 아테나이온 벨로본네시온 돈 심마콘 다 무슨 격이죠? 신부연님? 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이크를 끄고 있어요. 사격이요. 사격, 대격, 아니, 잘못, 이격이요. 네, 이격, 속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격 복수기 때문에 이 속격을 어디에 걸어야 되냐면 호볼레무스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 아테나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들과 톤 실마콘 동맹군들의 근데 동맹군들인데 어떤 동맹군들이냐면 제가 여기를 단어로 안 써놨네. 헤카테로이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헤카테로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 아, 둘 중 하나야. 둘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둘 각각. 그래서 어느 쪽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둘이 있어서 어느 쪽도. 아, 네. each of two. 맞습니다. 그래서 둘 각각에 대해서 둘 각각과 동맹군들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작되고 있다. 사실 시작되고 있었다예요.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시제긴 한데 투키디데스가 여기 또 이름도 잘못 썼네. 퀴디데스. 퀴디데스. 이게 맞죠?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는 역사 문헌이 특히 많이 그런데 현재 시제로 쓰고 사실은 원래는 임퍼펙트나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에 현재 시제를 많이 써요. 역사 문헌의 특성상. 그때 그냥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해도 원래 문맥에서는 시작되고 있었다가 맞을 겁니다. 다만 뭐 어쨌든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시작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속격은 지금 호볼레보스에 걸려서 이미 아테나이아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들과 둘 각각에 대한 동맹군들, 그러니까 아테나이 쪽의 동맹군들, 펠로폰네소스 쪽의 동맹군들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동맹군들로부터보다는 여기는 폴레모스에 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호님 번역처럼 이제 동맹군들
로부터라고 한다면 이제 아르케타이에 걸게 되는 건데 동사에 걸어서 동사 속격으로 아르코 동사가 속격하고 쓸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어떤 사람들로 쓸 수가 자연스러울라나? 그렇게 되면 지금 번역하신 것처럼 그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문맥에 달린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문장이 나오는 문맥은 사실은 이 문장에 관련된 전쟁이 어떤 아테나이아 쪽과 펠로폰네소스 쪽과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여요. 뭔가 굉장히 작고 지역적인 다른 지방에서 난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인데 투키디데스가 이제 이 전쟁을 겪고 나서 다시 그걸 다 반추해 보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구나 라면서 자기의 분석을 내놓는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된 거는 사실은 다른 전쟁인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미 이때 거기라는 게 그 전쟁인 겁니다. 상관없어 보였던 전쟁. 근데 사실은 그 전쟁에서부터 이미 아테나 사람들과 펠로폰네소스 사람들과 동맹군들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다라고 내 생각은 나는 그렇게 분석한다. 라는 문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속격을 호폴레무스에 걸리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아르케타에 걸 수는 있어요, 문법적으로. 걸 수 있는데 문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아르케타이는 그 목적어가 필요 없는 네, 필요. 동사인가요? 네,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냥 자동사로 그냥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 넘어가서 7번을 전민규님 혹시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제가 대괄호로 묶인 곳은 같은 뜻인 네, 거죠? 제가 여기는 뭐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맥락을 위해서 길죠. 그래서 이거에 이어지는 네. 문장인 우테 페이테타 여기를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테 페이테타이 우테 페이테이 헤마스. 따름 당하지도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다. 헷갈리네요. 주어가 누구죠? 음, 페이테타이와 페이테이의 주어가 누구죠? 법률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때 헤마스는 누구죠? 우리를. 우리 대가로 안에를 따르면 법률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률이에요. 호의 노모이가 사실은 화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헤마스가 우리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하는 게 법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는 건데 왜냐하면은 법률을 따르겠다고 그 사람은 이미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페이떼따이 하지도 않고 우리를 페이떼이 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때 페이떼따이랑 페이떼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는 능동이고 페이떼이는 너무나 명백하게 능동이고 페이떼따이는 뭐 중간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고 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따르다 아니면 복종하다? 여러분이 하도 제가 중간태를 기본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죠. 기본으로 말씀드려서 기본 뜻을 중간태로 지금 착각하고 계세요. 페이토는 설득하다예요. 원래 능동태에서.
근데 그게 중간태로 쓰일 때 복종하다가 되는 거고. 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김민우님 번역과 유진님 번역은 근본적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우테 페이테 따이는 수동태로 보든 뭐 중간태로 보든 똑같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뉘앙스의 차이고요. 따르지도 않고 결국엔 이거죠. 그러니까 설득되지도 않고 또는 따르지도 않고 중간태로 보거나 수동태로 봐서 뒤에는 능동태.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테 페이테타이 설득되지도 않는다. 또는 굴복하지도 않는다. 네. 두 가지 번역이 나와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데이 해머스는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는다. 유진님 버전으로는 복종시키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네요. 이건 좀 맥락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문장을 다 번역해버렸지만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네요. 자,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플라톤의 크리톤이라는 대화편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플라톤의 대화편에 소크라테스가 나오죠. 이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그 죽기 전에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재판을 받고 나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 탈출해라. 빨리 감옥을 나와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법률을 어기고 그렇게 도망을 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톤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그렇겠죠. 좋은 친구니까요, 크리톤은. 그래서 좋은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좋은 친구니까 또 나랑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또 대화를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법률의 입장을 맡아서 약간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법률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법률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이게 의인화를 해서 법률을. 그래서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굉장히 뭐랄까 악의적인 해석이 됐고 처음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악의적이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해석을 아마 좀 악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죠. 해석을 또 해석해서. 아무튼 간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법률이라는 것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왜 이거를 따라야 하는지 또 따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따르겠다고 동의했으면은 따르든가 설득해라, 법률을. 그러니까 법률을 설득해 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불의를 저지르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랑 다르죠. 이 얘기랑은. 어쨌든 설득은 할 수 있고 설득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설득을 할 만한 권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페이테타이라는 중간태 또는 수동태와 페이테이라는 능동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문장이라서 가져와 본 겁니다. 앞에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문법적으로 소화할 수는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문 3개 남았어요. 그 다음 문장을 전민규님 하셨고 장지은님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 페이투 메타 휘푸 아디케스 모이라스. 투메타 잠시만 우페이 해야겠다. 토메타 휘뿌 오 아디케스. 아디케스 네. 아디케스 네네 그 다음에 모이라스요. 오이라스요.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디코스는 투엔딩 형용사죠. 프리바티브 아가 붙는 그러면은 이제
여성형이 없어요. 따로. 아, 그래서 아디케스가 나오지 아, 않습니다. 아디쿠. 그렇죠. 아디쿠라고 하셔야 돼요. 아, 아디. 그다음에 모이라스 되겠죠. 좋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거기를 좀 틀리기가 역시 쉽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모이라스가 여기가 아닌가? 모이라스구나. 네, 이렇게 되겠네요. 페이토, 메타, 히포, 아디쿠, 모이라스. 부당한 운명에 복종하지 않는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수동태로 쓰인 것이겠죠. 히포 속격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똑같이 사실은 우페이토 메타 한 다음에 아디쿠 모이라스 부분을 역격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디코 모이라라고 쓸 수 있겠죠. 역격 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9번으로 가서 어, 좀 어렵습니다만 혹시 유지수님 가능하실까요? 네, 장문은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 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한 바퀴를 돈 것 같은데, 유진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따도라, 휘포폴리톤, 펜폰다이, 알라, 호이, 폴리타이, 또 데케스타이, 우블루타이라고 했습니다. 와, 길어지니까 진짜 안 들린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거 사진 찍어서 다시 보내드릴까요? 천천히 한 단어씩 해볼까요? 네, 따돌아 다음에 네, 따도라 다음에 휘포폴리톤입니다. 네, 거기까지. 네, 그렇게 구절로 끊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포톤, 폴리톤인가요? 악센트 어디? 네, 네. 그리고 펜폰다이라고 했습니다. 뺀본따이. 그러면은 복수삼, 뺀본따이, 네, 뺀본따이 거죠? 네. 예. 그 그다음에 다음에 알라, 알라, 호이폴리타이, 소이폴리따이, 예. 네. 그 다음에 또 데케스타이, 또데케스타이, 우블루타이라고 했습니다. 우블루따이, 또데케스타이, 우블루따이, 또데케스타이, 데케스타이, 블루따이, 블루따이. 블루타이 앞에 우를 붙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블루따이라는 형태는 어디서 나왔죠? 어, 원하지 않는다의 원하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하다 동사의 기본형이 뭐죠? 블레이였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기본형. 아, 기본형이라는 건 사전을 찾을 때 사용을 해야 하는 형태. 즉, 1인칭 단수. 즉, 현재 직설법 1인칭 단수죠. 아, 네, 메디아 탄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어, 메디아 탄툼이 맞아요. 맞, 아, 맞지만, 불로마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음축약 아니에요. 기본형이에요. 네. 불로마이. 그냥 이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인칭 단수가 되려면 3인칭 단수? 어떻게 지금 수가 어떻게 대부분, 되죠? 어, 선물들, 이고 시민들이니까 3인칭 복수인 것 같습니다. 복수죠. 복수면은 뭐가 와야 되죠? 아, 중간태에서요? 네. 잠시만요. 네. 아, 잠시만요. 네. 음,
론따이입니다. 불론따이. 네. 그죠? 네, 그래서 아, 불론따이가 와야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 론따이가 바뀌는 거죠. 불론따이가 아니라 불론따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요.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봐서 잘못 읽었습니다. 아, 윕실론과 뉘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론따이. 되겠죠? 네, 그래서 또 데케스타이 불론따이. 네, 좋아요. 일단 뜻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몇 가지 고친다면은 따도라 그 선물들은 시민들에게 휘포돈 폴리돈 펜폰타에 보내지고 있으나 알라 시민들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라랑 호이는 모음 충돌합니다. 아, 알로이라고 하는 게 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축약을 하고요. 호이폴리타이 다음에 어 그러니까 블로마이 동사의 목적어로 오는 부정사는요. 아티큘러로 잘 쓰진 않아요. 네, 하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보통 그냥 인피니티브만 씁니다. 그래서 대격으로 사용하는 어떤 다른 동사의 대격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피니티브의 경우에는 대격의 경우에는 관사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네, 안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이폴리타이, 데케스타이, 우블론타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또 가능하고요. 하나 더 가능한 거. 알라 대신 여러분 이제 저번에 뭐 배웠냐면은 맨데 배웠죠? 맨데 쓰셔도 돼요. 따멘도라. 그다음에 호이폴리타이라고 하셔도 호이데폴리타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시민들은 받기로 하죠. 또 가능한 게 뭐 있냐? 따멘도라 한 다음에 따로 또 받아요. 이건 그러니까 목적어를 명확히 써주는 거예요. 따, 네, 호이폴리타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모음 충돌하니까 뭐 따도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남겨둘게요. 일단은 표시를 해야 되니까. 따멘도라 호이데폴리타이. 따멘도라 따데 호이폴리타이. 이때 따는 그러면 앞에 있는 따도라를 받아주는 대명사 같은 역할로 관사를 써준 거. 네, 여기 다 이해 가셨을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번 김민우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질문하셨군요. 우 불론 따이 대신에 매 불론 따이로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우와 매의 차이를 하나 미리 알려드리자면은 가능성의 영역, 사실이 아닌 영역, 그러니까 부정했을 때 사실의 영역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우와 매의 차이는 직설법과 적설법의 차이랑 같아서 사실이 아닌 것, 가정의 영역에 있는 것, 뭐 소원, 조건, 또 뭐가 있을까? 명령. 아직 시연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때 우를 써요. 그러니까 그들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불론 따위렇습니다. 매 데케스타의 불론 따위라고 해가지고 안 받기를 원한다? 라고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주절적으로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사 쪽을 부정하려면은 조금 다른 방식의 구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블론타이로는 쓰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10번 마지막으로 김민우님이 해주실까요? 네. 호이프로니마, 호이프로니모이 왜 프로니모이? 에이스, 에이스텐 에이레넨 디알레곤타이 네, 알로이
모로이 프로스 알레로이시 마콘타이라고 콘타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볼게요. 프로니모이 또 선명한 사람들. 왜 프로니모이 에이스인가요? 예. 에이스 네, 에이스 땐 에이레넨. 에이레는 에이레넨 여긴가? 뭐 악센트는 정말 일일이 다 외우고 있지 못해서 에이레넨 맞네. 에이레넨 그다음에 디알레곤타이. 알레곤타이. 네, 디알레곤타이. 디알레곤타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알로이, 아, 알라호이죠. 네, 예, 알로이, 네. 모로이, 모로이, 네, 모로이, 프로스, 프로스 알레로이시 네, 로살렐로신 여기죠. 그다음에 마콘타이. 시 살렐로신 마콘타이.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하나 다른 거는 에이스를 쓰셔도 되고요. 평에 관하여라고 할 때 빼리를 쓰셔도 됩니다. 빼리. 그리고 빼리 다음에는 이제 속격이 올 수도 있고 대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땐 에이레넨도 되고 빼리 에이레네스도 가능합니다. A의 악센트. 이시금이 A 빼리 데스 에이 레네스도 가능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도 디알레곤타이랑 마콘타이는 둘 다 상호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호이 프로니모이 그리고 알로이 모로이 알라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저번에 배웠던 맨데 구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이맨 호이데라고 하시면 됩니다. 호이맨 그 다음에 호이데 알라 치고 호이맨 호이데 그것도 딱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아주 쓰기 좋은 구문이에요. 알라는 사실은 이 알라라는 말 자체가 알로스에서 와서 다른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를 할 때 써요. 사실은 쭉 이어나가는 문맥이라기보다는 같은 문맥 속에서 대비되는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맨들을 쓰는 경우가 더 좋고요. 문맥이 뭔가 좀 전환된다. 예상치 못한 어떤 게 나온다. 또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갈무리하고 그런데 라고 하면서 좀 바꾸고 싶다. 흐름을. 그럴 때 알라를 씁니다.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전체 문맥을 보고 결정할 것이긴 하지만은 대강의 뉘앙스는 좀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문장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간태와 다른 문법들에 관해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7분이 남아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써서 가보죠. 근데 뭐 사실 내용이 많진 않아요. 네, 형태상의 정보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오늘 보셔야 되는 거는 제3변화 명사변화입니다. 저희 제1변화 명사변화 봤죠? 그 다음에 제2변화 명사변화도 봤어요. 오늘 드디어 제3변화만 나가면은 명사변화 다 끝나요. 문제는, 문제는 라틴어는 제4변화, 제5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유형이 5개, 아니 명사의 유형이 5개로 나뉘는데 그리스어는 제3변화까지밖에 없어요. 문제는 제3변화 명사 변화의 하위 유형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교과서마다 다 나누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 뭘 어떻게 해야지 쉽게 외우는지 저도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열심히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도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본 사항과 두 가지 유형, 좀 비교적 간단한 두 가지 유형만 일단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제3변화 명사, 그냥 개념적인 내용이에요. 제3변화 명사 변화는 자음 명사 변화라고도 불립니다. 커서넌트 디클레이션. 이걸 좀 알아두시면 편하실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단어의 어간이 자음으로 종결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모음 이오타, 입실론으로 끝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벌써 막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 제1변화, 제2변화는 제2변화는 오미크론으로 끝나고 제1변화는 알파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 명사 변화 쪽인데 그게 아닌 경우가 이제 제3변화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매우 다양한 하위 유형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너무 하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미가 대체로 일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제3변화라고 부르는 거, 제2변화라고 부르는 거, 제1변화라고 부르는 거,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어미예요. 어미의 규칙이 걔네들끼리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3변화끼리는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데 얘네들끼리도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리저리 뒤섞인 것도 있고 음성적인 이유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단어의 성은 남성, 여성, 중성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가장 편하다. 물론 좀 어떤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로 끝나는 삼변화 명사는 중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만 몇 개만 더 기억해 주시면 생각보다 성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자, 기본 어미를 보겠습니다. 기본 어미는 일단은 남성, 여성 통합이고요. 중성만 따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은 이렇게 갑니다. 단수 주격부터 없거나, 그러니까 안 붙거나 시그마가 붙어요. 속격 오스, 역격 이, 대격은 알파거나 뉴, 폭격은 주격하고 똑같죠? 없거나 시그마. 그 다음에 복수 주격은 S. 그 다음에 속격 복수는 온. 똑같죠? 그 다음에 역격 복수는 C. 그 다음에 대격 복수는 아스. 자, 중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쉬워요. 중성은 원래 중성 규칙이 있다고 했죠. 주격, 대격, 혹격 똑같아요. 그래서 다 없어요. 속격은 남성형이랑 똑같죠. 그래서 오스 이. 그 다음에 중성은 주격 복수가 알파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온 C는 남성이랑 똑같죠. 근데 사실 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형에서 그랬지만 중성은 특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좀 더 이 기본 어미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으로 음성상의 요인에서 아티카 방언에서는 표기상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볼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 단수 주격, 대격, 폭격, 그리고 복수 역격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개 패턴을 외워주시면 좀 나머지 엔딩들을 외울 때 좀 편합니다. 첫 번째로 단수 주격 폭격이 시그마 그리고 복수 주격의 C가 어간 종결 자음에 부과되는 경우 자음이 시그마가 붙기 때문에 자음 시그마가 붙으면 표기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기상의 변화예요. 순전히. 어미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따가 볼 명사인데 클롭스 같은 명사는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어간이 클로프예요. 클로프. 근데 이 빠으로 끝나면은 시그마가 붙었을 때 P랑 S랑 합쳐진 거죠. 그럼 ps니까 근데 그 ps를 나타내는 소리가 이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이 문자가 그리스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꿔준 거예요, 그냥. 클롭스. 그러니까 어미의 규칙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표기만 바뀐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클롭스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어미가 붙지 않으면 본래의 종결 자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어의 규칙상 모든 단어가 모음이나 뉘나 로나 시그마로 종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음성적인 이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마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원래 어간은 소마트입니다. 따오로 끝나요.
근데 그러면 주격 단수가 소마트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t를 따오를 없애버립니다. 그냥 소마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성 단수 주격 형태의 어미가 붙지 않으면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장음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에서는 단음절인데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다이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간은 다이몬이에요. 그냥 단음 오미크론을 써요. 그래서 다이모노스, 다이모니, 다이모나, 다이모네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근데 주격 단수에서는 어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장음절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왜 그러냐? 어미가 붙지 않는 경우 장음절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어미가 붙고 다이몬스가 돼요. 원래는 음성적으로 해석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다이몬스가 되는데 그 몬스는 뒤에 있는 시그마가 빠지고 앞에 모음을 장음으로 늘려버려요. 왜냐면 뒤에 자음이 두 개 붙으면은 그 모음은 장음절로 되거든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지 않는 경우 장음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다 붙인 다음에 붙인 상태에서 어떤 음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바뀌거나 자음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앞에가 장음절이 되거나 하는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편하시 쪽으로 하면 돼요. 결과만 외우겠다 나는. 외워도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은 이런 저런 언어 규칙이 있어요 라는 거를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찾아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좀 공동 AI 스페이스 같은 데서 물어봐서 확인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페이스에서는 그 AI를 돌리는 것에 노이즈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료들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걸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한정을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최근에 나온 서비스들을 보니까 한정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올린 데이터 안에서만 이 정보들을 조합해라라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쓰는 그리스어 문법 참고서들 교재들 다운로드 시켜놓고 여기서 물어봐라. 여기서 문제 내라. 여기서 퀴즈 내라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처도 정확해지고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할 단계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고민이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냥 혼자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뭔가 이런 걸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얼른 두 개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뭐냐면은 첫 번째로 뭐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양순 파열음, 영국의 파열음. 언어학 좋아하시는 분, 그중에서도 이제 음운이나 음성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양순 파열음은 양순이가 입술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열음은 영국에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입천장 끄 이거죠. 그래서 이 뿌 소리와 크 소리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이거는 표기상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시그마랑 결국에 합쳐진다라는 거죠. 시그마랑 종결 자음이랑 합쳐져서 프 같은 경우에는 C로 가요. PS가 되니까. 그러니까 BS, PS, FS 다 이제 C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도 같은 위치로 크시로 갑니다. 그래서 크시로 표기상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선 대격 단수는 무조건 알파. 알파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알파 쪽으로 일단은 기본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형태에 가까운 그리고 가장 최소한의 변화를 동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롭스 그러니까 주격 단수 형태로 외우시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미리 말씀드렸구나. 주격 단수 형태만 외우시면 안 돼요. 3변화 명사는 무조건. 1, 2변화 명사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속격까지 외우면 정확하지만 속격까지 안 외워도 짐작이 될 수 있는데
3변화 명사는 내가 속격 단수 형태를 외우지 않으면 어미를 추출할 수 없고 어미를 모르면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3변화 명사의 어미는 속격 단수 형태를 봐야지 아니까. 그래서 클롭스, 클로포스 외우고 속격 단수가 클로포스구나. 그러면 오스 빼고 클로빠가 어미구나. 어간이구나. 라고 역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역산을 해서 클로프라는 어간을 얻어낸 다음에 거기에 다시 3변화 명사의 어미를 붙여서 클로삐, 클로바, 클롭스, 클로페스, 클로본, 클롭시, 클로파스 라고 붙일 수 있어야지 3변화 명사의 형태를 외운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주격만 외워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클로프가 되는지, 클로브가 되는지, 클로프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퓰락스라는 동사도 볼게요. 명사도 볼게요. 퓰라크가 어간이에요. 그래서 퓰락스, 퓰라코스, 퓰라끼, 퓰라까, 퓰락스, 퓰라게스, 퓰라콘, 퓰락시, 퓰라카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귀나이크라는 어간을 가진 귀내가 있습니다. 이거 불규칙이에요. 주격만 불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귀내만 불규칙이고 속격부터는 그냥 3변화로 귀나이크로 갑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귀나이코스, 귀나이끼, 귀나이까, 귀나이, 귀나이게스, 귀나이콘, 귀나이시, 귀나이카스 이렇게 가요. 이제 혹격이랑 달라지죠. 그래서 주격만 불규칙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악센트 말씀드릴게요. 악센트는 명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퍼시스턴트예요. 다만 귀찮은 경우, 사실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외운 규칙에 포함되는 겁니다. 원래는 단음절 어간인 명사의 경우, 단음절 어간이면은 속격, 역격에서 울티마로 악센트를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클롭스 같은 경우에 단음절이죠. 클로프라는 어간이니까 단음절 어간이죠. 속격 오스 붙으면 고민되잖아요. 여기에 클롭스였으니까 여기도 클로포스에 붙여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붙여야 됩니다. 속격 역격은 클로포스, 클로피. 대격은 클로빠. 속격은 클롭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붙이는 게 맞아요. 오메가 자리에 붙이는 게 맞는데 속격 역격은 뒤로 보내준다는 단음절 어간인데 단음절 어간. 자, 그리고 이제 단음절 어간에서 속격, 역격분 빼고 주격, 대격, 혹격의 경우에 페널트에 와 있어요. 뒤에 없으니 울티마에 없으니까 페널트에 왔겠죠. 페널트에 있을 때 울티마가 단음이면은 이제 어큐트. 그러니까 울티마가 단음이면은 이제 앞에는 페널티가 장음이면은 서컴플렉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가 장음이면은 어큐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규칙, 이 3변화 명사의 규칙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페널트에 악센트가 있는데 페널트가 장음절이에요. 그래서 페널트가 악센트가 있어요. 근데 울티마에 따라서 악센트가 달라지죠. 울티마가 단음이면은 서컴플렉스, 울티마가 장음이면 어큐트. 이거는 원래 일반 규칙이니까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격 단수 형태 암기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형태를 더 보죠. 치음 파열음 어간. 치음은 어디냐? 이빨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느, 트, 트예요. 이빨에 정확히 어디서 나는 거냐? 뒤쪽에서 나는 거냐? 이에서 나는 거냐? 이 이빨과 잇몸의 사이에서 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치조냐, 치경이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릅니다. 그리스어는 그냥 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의 치경음이랑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옛날 한국어의 치경음이랑 다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알고 있는 트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남성, 여성 명사고요. 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단수, 주격, 이스로 종결돼요. 하지만 소수의 경우가 아스나 위스로 종결이 됩니다. 원래 얘네들은 치음이 없는 아이스템 단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음 어간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가 종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게 그냥 3변화 명사로 흡수가 되면서 흡수가 될 때 완전히 흡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 흡수가 되지 않고 흔적이 남아서 어간이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치음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단수, 주격, 호격, 복수, 역격에선 치음 없는 어간 사용하고 나머지는 치음 어간 사용한다. 단수, 대격은 아래를 참조해라.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외우는 게 편합니다. 치음 어간 명사에 대해서는 저는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만은 알고 계시면은 일단 편하긴 편해요. 그러니까 외울 정도의 규칙은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카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리뜨 이게 치음이 있는 어간이고 카리 이게 치음 없는 어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수 주격, 호격, 복수, 역격은 카리스 그다음에 카리 그다음에 카리시에서는 지금 치음 없는 어간이 사용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시그마가 붙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카리토스, 카리띠 그다음에 카리테스에서 카리돈, 카리따스에서 지금 치음 있는 어간이 사용되었죠. 근데 단수 대격의 경우에는 좀 특이해서 이렇게 종결하는 이음절 어간의 명사가 이제 카리토스, 카리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간에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경우 치음이 있고 첫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으면 치음이 없는 어간이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린이 되고 뭐 여기서는 아스피다가 되고 이런 바리에이션이 생기는데 너무 복잡하죠. 외우는 게 편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외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외우고 나서 규칙을 읽어보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치음 파열음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 패턴이 더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은트, 뉘, 따우로 끝나는 어간 남성명사가 있고 따우로 끝나는 중성명사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0분이 넘어버려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느라 늦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지. 저희 다음 주에 쉬죠. 갑자기 휴가 공지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다음 주에 그 연구실에서 뭘 하고 나서 저녁에 행사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계획상 쉬는 게 없긴 했지만 한 번쯤은 쉬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쉬는 것이 사실 다다음 주 정도가 아닐까? 연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다음 주에 행사가 들어와 버려서 다음 주에 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쉬고 그 다음 주에 보죠. 그래도 뭐 한 번만 쉬어도 되겠지? 2주 쉬면은 다 까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만 쉬고 네. 저는 여러분들 믿지 않기 때문에 한 주만 쉬고 그 다음 주에 보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나서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